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물리학 수능 특강 물질의 정기적 특성이고요. 수능 이전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1번 다음은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와 있고요. 읽어보면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 핵과 다들 아시죠? 전자로 돼 있지. 전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겠죠. 그 다음에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전자는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기역은 전자가 맞고, 자,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전하가 다르니까 부호가 당연히 전기력이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원자나의 기역은 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죠. 틀린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기역과 닌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이죠. 2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A와 B를 발견한 실험이고요.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가가 음극선 실험이죠. 그래서 전자가 되겠죠. A가 전자. 그 다음에 나는 우리가 원자 핵을 발견한 실험이 되죠. 러더퍼드의. 그래서 알파선 산란 실험이 됩니다. 자, 알파 입자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헬륨의 원자 핵을 말하는 거죠. 원자 번호 2번 질량수 4짜리 이게 알파선이 되죠. 자, 문제를 봅시다. 자, A는 음전하를 띠는 게 맞죠. A가 전자니까. 그 다음에 B는 헬륨의 원자 핵인 거니까 알파선 자체가 양전하를 띠게 되지. 맞는 표현이고요. 자, B는 뭐냐면 원자 핵이 되죠. 자, 원자의 대부분은 비어 있고요. 원자 핵은 매우 작은 공간을 차지하죠. 질량을 전부 차지하지만 공간은 매우 적게 차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량과 공간을 헷갈리지 말라는 이야기지.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그림과 같이 X축 상에 점자나 AB가 고정되어 있고요.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방향이 왼쪽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A는 힘을 받는데 왼쪽 방향 힘을 받는다는 이야기네. 그 다음에 B의 전하에는 음전하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A가 왼쪽을 힘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B가 음전하잖아. 서로 밀어낸다는 이야기잖아. 같은 전하를 띄어야 되거든. 당연히 A도 음전하가 돼야지 서로 밀어내지. 그래야지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그럼 B도 당연히 서로 밀어낼 거니까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힘의 크기는 똑같겠죠. 작용 반작용인 거니까. 자, 문제를 봅시다. 자, A는 당연히 음전하가 맞는 거고, 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당연히 오른쪽이죠. 플러스 방향이 맞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도 F죠. 힘은 서로 상호 똑같잖아.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A가 힘을 F를 받으면 B도 당연히 F를 받아야죠.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4번 그림 가는 전련된 실에 매단 대전된 도체구 A와 B가 정제에 있다는 거예요. 정제에 있다는 거는 힘이 평형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A와 C도 정제에 있죠. 자, 가는 지금 서로 붙을라 하다가 정제에 있는 거 아니야? 서로 잡아 당긴다는 거잖아. 그럼 전하를 우리가 A를 플러스로 보면 B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서로 다른 전하를 띄어야지 잡아 당기는 거니까. 그러면 A가 플러스면 C는 서로 밀어내는 거니까 A와 C는 이건 또 플러스가 돼야 돼요. 물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A가 마이너스라 보면 부호가 반대로 가겠지만 일단은 그걸 묻는 건 아니고 보기를 봐요. 가에서 A, B 사이에는 서로 단기능 전기력이 맞죠. 인력이 작용하죠. 서로 붙으려고 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나에서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야. 틀린 표현이야. 디귿 B와 C는 B는 음전하가 세팅되어 있고요. C는 양전하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전하로 대진된 게 맞죠.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아주 쉽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 그림과 같이 X축 상에 점전화 ABC가 고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표는 양전하인 점전하 C를 고정한 위치에 따라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나와 있네. 자, 표를 보시게 되면 C가 X는 D에 있을 때 전기력이 음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C가 D에 있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고 전기력의 방향이. 두 번째, C가 ED에 있을 때 여기 C가 여기 있을 때 전기력이 오른쪽이래. 자, 그렇다는 거는 C를 옮긴 상태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전기력의 방향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A와 B는 부호를 모르겠는데 서로 반대 부호인 건 알 수 있죠. 한 명은 잡아당겨야 되고 한 명은 밀어야 되니까 이 중간점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이야기 아니야. 전기력의 방향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는 거는 A와 B의 전하는 다르다. 전하의 부호가 다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전하를 찾아내야 되겠지. 자, 우리가 전기력의 정의가, 전기력이라는 거는 상수 K는 중요한 게 아니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를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뭐 A와 C의 전기력은 일단은 거리가 D니까 C가 받는 A에 의한 전기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자고. FA라고 하자고. 그럼 C를 ED에 옮겼을 때 거리가 2배만큼 늘어난 거잖아. 거리가 2배만큼 늘어나면 전하의 크기는 안 바뀔 거니까, 그지? 전기력은 4배 작아지는 거니까 4분의 1 FA가 되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A에 의한 전기력은 4분의 1배 작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B를 보자고요. C가 D에 있을 때 B에 의한 전기력을 FB라고 한다면 C를 ED로 옮겼을 때는 저 거리가 B와 C 거리가 이만큼이잖아. 그럼 이거는 거리가 많이 늘어났죠. 최소 3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뭐 3배라고 가정한다면 전기력은 9분의 1F만큼 줄어들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C의 입장에서는 A에 의한 전기력이 4배 줄어들고 B에 의한 전기력은 9배 줄어드니까 B가 훨씬 많이 줄어들지, A에 비해서. 그러니까 B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힘을 오른쪽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A의 힘이 B보다 더 강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A가 양전한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B가 음전한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점전화 C를 D에 있는 놈을 ED로 당겼단 말이야. 그랬더니 A의 전기력은 조금 감소하는데 B의 전기력은 많이 감소하거든. 그런데 C의 전기력이 오른쪽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B의 전기력이 많이 감소하는데 상대적으로 A가 더 큰 거잖아, 전기력이. 그러면 A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힘, 반발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의 부호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인 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죠. 말이 안 되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A는 양전하려고 맞죠? 우리가 양전을 찾아낸 거니까. 그 다음에 B와 C 사이, B가 음전하니까 C는 양전하고 B와 C 사이에는 당연히 인력이 작용하죠. 당기는 전기력이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그럼 전하량의 크기 누가 큰지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야. 자, A와 B의 부호는 알겠어. 그럼 전하량이 누가 큰지를 비교해봐. 자, 쌤이 이 C를 오른쪽으로 당기다 보면 전기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뀔 거 아니겠니? 그럼 이쪽 중간쯤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되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뭐 사이에 있겠죠? 그치?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A와 B의 합력이 제로가 되는 점이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당연히 거리가 A가 더 멀고 B보다 A가 더 머니까 A의 전하량이 B보다 더 커야 되는 거지. 합력이 0이 되려면.
그래서 A가 B보다 전하량의 크기는 더 커야 돼. 틀린 표현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나요?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6번. 그림과 같이 X축 상의 점전화 ABC가 같은 거리 D 간격만큼 떨어져서 고정되어 있고, 자,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조건이거든. 이 조건으로 A와 B, C의 부호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전하 크기를 예측하라는 문제가 되죠. 그럼 일단은 A의 전기력이 0이고 C가 0인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자고, A의 전하의 부호가 플러스 전하라고 한다면 A에서 전기력의 합이 0이 뜨려면 B와 C는 무조건 부호가 반대로 세팅이 돼야 되죠. 무조건 서로 반대 방향의 부호를 가져야 되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같은 방향의 부호를 가진다면 A에서 0이 뜰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서로 반대의 부호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B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라고 가정한다면 자, A 입장에서는 B한테 받는 전기력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잖아.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C한테는 서로 당기는 힘이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게 상쇄가 될 수가 있죠. 0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만, C의 입장에서는 B한테 받는 전기력도 인력이니까 왼쪽이 작용되고, A한테 받는 힘도 인력이니까 왼쪽이란 말이야. 그럼 0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 조합은 틀렸다는 이야기거든.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거는 B가 반드시 마이너스고 C가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지만이 A와 C에서 전기력 합이 0이 뜰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조합만 가능하죠. 자, 물론 A가 마이너스면 B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 이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부호를 묻진 않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세팅해서 가지고 가면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첫 번째 상황 뿔마 뿔로 해석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돼요. 해석합시다. 그럼 A에서 전기력 0이 뜬다는 이야기거든. 해보자고. 자, A가 B한테 받는 전기력은 오른쪽 방향이라서 이 방향이 될 거고, 이걸 우리가 FB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A가 C한테 받는 전기력은 왼쪽 방향이겠죠. 서로 밀어내니까 왼쪽으로 FC라고 하자는 이야기야. 이 힘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똑같아야지 0이 뜨는 거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자, C의 입장을 보자는 거야. C의 입장에서는 A한테 받는 전기력은 당연히 서로 밀어내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A한테 받는 전기력. 자, B한테 받는 전기력은 왼쪽 방향이 되겠죠. 이게 B한테 받는 전기력. 이 크기도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왜 전기력 합이 0이 떠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FC와 FA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 똑같단 말이야. 힘의 크기 똑같대. 자, 그렇다는 거는 뭐가 똑같다는 이야기야? A가 B한테 받는 전기력 FB하고 이 FB는 이 B랑 다른 거야. C가 B한테 받는 전기력 이 FB, 서로 다른 뭐 FB지만 그냥 그게 쓴 거야. 그냥 이게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봐봐, 우리가 전기력의 정의라는 이야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 두 전하의 곱의 비례가 되는데, 뭐 B의 전하량은 고정되어 있겠죠. 얼마가 있겠죠. Q라고 할까. 그냥 Q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A와 B의 거리 D, B와 C 거리 D가 똑같잖아.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 힘의 크기가 똑같으려면 핵심은 이거죠. A와 C의 전하량도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중요한 거지. A와 C의 전하량의 크기도 똑같아야지만 이 힘의 크기가 똑같이 뜬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호는 다 예측했고 A와 C의 전하량의 크기까지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A의 전하량을 우리가 Q라 하고 하면 C도 Q가 반드시 떠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거 이해되시죠? 거의 문제를 다 풀었죠. 자, 그럼 B의 전하는 얼마겠니? 크기가. 그치? 봐봐. 이제 다시 A로 돌아가서
FC와 FB의 크기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자, FC라는 거는 A와 C의 거리를 말하는데 거리가 2D죠. 거리가 2D. 그다음 A와 B 거리는 D란 말이야. 그럼 힘의 크기가 똑같으려면 당연히 B의 전하가 4배 더 작아야 되죠. B의 전하량이 만약에 A가 Q라면 B의 전하량은 4분의 1Q로 4배가 더 작아져야지만이 같은 힘이 뜬다는 이야기야.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너무 복잡했나?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A와 C 사이에서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죠. A도 플러스 전하의 크기는 전하고 C도 플러스 전하니까 서로 밀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큰 게 맞죠. 4배 더 커야 돼. A가 B보다 4배 더 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당연히 0이죠. 이 두 개의 힘이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이 두 개의 힘이 똑같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힘도 똑같겠죠. 작반으로 반대 방향 작용할 뿐 똑같을 거 아니겠니? 그래서 합력이 0이 되는 거야. 이게 또 맞는 표현이야. 그쵸?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돼요. 7번 그림 가와 나는 가열된 고체 A와 고체를 가열했고 가열된 기체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이걸 표현해 놓은 거죠. 나에서 PQ는 스펙트럼 선이죠. 일반적으로 파장 영역이 400에서 700 사이가 가시광선 영역이 됩니다. 이건 알고 계시겠죠? 자, 가열된 고체는 따끈따끈하겠죠. 따끈따끈해서 열이 나오겠네. 그게 적외선이잖아. 근데 가시광선에서 보시면 나에서 선 스펙트럼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가 가열된 기체에서 방출한 선 스펙트럼이고 가는 고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따끈따끈한 적외선이 되겠죠. 적외선 영역이야. 심지어 연속 스펙트럼인 거잖아.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가는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B의 에너지 준위는 당연히 불연소초이겠죠. 기체 B.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는 표현이고. 디귿. 자, P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는 Q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보다 커야 되겠죠.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하잖아요. 이건 다 아시죠? 진동수 F는 파장에 반비례하잖아. 그러니까 파장이 큰 Q가 진동수가 작고 P가 진동수 커야 되는 거니까 P가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죠. 8번 그림 가는 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체 AB가 들어있는 방정관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서 나타낸 거죠. 자, 마찬가지로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가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고요. 자, A와 B의 파장선, 선 스펙트럼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바로 해석만 하시면 되는 거네.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기역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될 때 기역 보십니다. 자, A에서 전이하는 전자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빛이 방출됐다는 거는 에너지가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내려오는 거잖아.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지. 방출한 만큼 감소해야 되지. 틀린 표현이야. 니은 A는 니은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할 수 있을까? 니은의 선이 A는 존재하지 않잖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A는 흡수 불가가 되죠. 불가능하고요. 디귿.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기역에 해당하는 빛이 니은에 해당하는 빛보다 크다. 우리가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하죠? 진동수에 비례하죠. 근데 진동수는 어디에 반비례하지? 파장에 반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역이 니은보다 파장이 더 작기 때문에 기역이 에너지,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빛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에 해당하는 빛이 니은에 해당하는 빛보다 큰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9번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양에서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에 가가 바닥이라고 나와 있고 나는 들떴다고 나와 있죠. 자, 바닥이라는 거는 무조건 첫 번째 껍질에 그지 전자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게 양자수가 n은 1번이 되겠죠. 자, 나는 들떠 있으니까 이 전자가 껍질이 2번일지 3번일지 알 수가 없죠. 일단 첫 번째는 아니란 이야기잖아. 떠 있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자, 문제를 풀어봐요. 기역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죠. 당연하죠.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기겠죠. 니은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가 틀렸죠. 전기력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는 거니까 거리가 가까운 가가 더 크겠지. 그래, 틀린 표현이야. 디귿 가에서 나로 될 때 전자가 에너지 궤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방출이 아니고 흡수해야 된다.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0번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전위의 그림이 나와 있죠. ABC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진동수가 3개가 세팅되어 있는데 진동수 순서가 나와 있죠. 에너지 크기, 진동수 크기의 순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차피 에너지라는 거는 진동수에 비례하게 되고요. 자, 에너지가 제일 큰 빛을 방출하는 게 바로 A가 되니까 A가 F1의 진동수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 C가 되겠죠. C가 F2의 진동수, B가 F3의 진동수를 가지게 된다. 자, 문제를 풀어봐요. 자,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F1이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요. 자,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를 비교하라는 거잖아. 어차피 에너지는 진동수와 같은 표현이죠.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B에서가 C에서보다 클 수가 없죠. C가 더 커야 되는 거야. 틀린 표현이고요. 그럼 F1의 진동수, 이놈의 진동수는 당연히 B와 C를 더하면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11번 그림 간 죄송합니다.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자, 나의 그림은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고 디귿은 전자가 두 번째로 전해할 때 그러니까 발머 계열인 거지. 가시광선 계열 방출되는 빛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길다고 나와 있죠. 그럼 바로 아셔야 될 게, 그지? 이 나라는 거는 전부 다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니까 전부 다 가시광선 계열이 되고요. 자,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제일 큰 게 디귿이라 했으니까, 자, 디귿은 에너지가 제일 작아야 되잖아. 따라서 디귿은 A가 되겠죠. 디귿은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전자 전이가 되고, 그럼 니은은 뭐가 되겠니?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B가 니은이 될 거고, 기역은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C가 기역이 되겠죠. 이거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봅시다. 기역은 이거죠. C에서 방출되는 빛에 의한 게 맞다는 이야기죠. 방금 풀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B가 니은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거든. 이 간격을 구하라는 이야기거든. 그죠? 간격을.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되잖아. 이 간격의 크기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잖아. 딱 봐도 0.85는 될 수가 없죠. 이게 0.85인데. 계산하는 거 쉽단 말이야. 마이너스 0.85에서 빼라고 마이너스 3.40. 모기가. 그럼 0.85가
안 되잖아요. 일단 틀린 건 확실한 거야. 디귿 봐봐. 니은이 네 번째, 두 번째인 거야. B를 말하는 거겠죠. 니은에서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는 디귿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의 2배이다. 자, 니은이 B가 되고요. 디귿이 A가 되는 건데 이 에너지 크기가 2배가 되냐 묻는 거잖아. 어차피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격의 크기가 2배가 되니 2배가 안 되죠. 계산할 필요도 없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다.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 그림 칸은 기체 상태에 있는 원자의 에너지 준위의 그림이고요. 나는 고체 상태에 에너지 D가 나와 있죠. 뭔지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자, 나에서 색칠한 부분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고, P는 D 틈이 되죠. D 간격 이렇게 나와 있죠. Q는 에너지 밴드가 되는 거고요. 문제를 봅시다. 자, 기체 상태에 있는 원자 내 전자는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가 있다. 말이 안 되죠. 에너지는 불연소 쪽이거든. 양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다들 아실 거고. 니은 나에서 전자는 P의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죠. P는 비어 있잖아. D 틈이라고. 여기는 에너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 맞다는 이야기야. 나에서 Q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니? 지금 원자가 겹치면서 고체 상태에서 에너지가 D가 갈라져서 D처럼 보이는 거잖아. 에너지 궤도가. 그래서 모두 같을 수가 없죠. 모두 같다면 파울리의 베타울리 어긋나는 거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은 갈라져 있는 거잖아. 에너지가. 그래서 D처럼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야. 일단 2번이 답이 되죠. 13번. 그림은 고체 A와 B에 에너지 D 구조가 나와 있고, 자, P는 원자가 D 바로 위 에너지 D이다. P가 뭔지 아시겠죠? P가 전도 D가 되는 건 다 아실 거라고 보고, D 간격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D 간격이 작은 거는 반도체라 보시면 되고, 큰 거는 부도체, 절연체 보시면 되겠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읍 P는 전도띠가 맞고요. 니은 전자가 원자 갓띠에서 P로 전도띠로 전이할 때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올라가죠. 이렇게 맞는 표현이고, 전기 전도성은 당연히 A가 좋아야 되겠죠. D 간격이 가깝잖아. D 틈이 작으니까 A는 쉽게 전도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B는 올라가기 힘든 거니까 당연히 틀렸죠. A가 B보다 좋아야 되죠. 틀린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14번. 그림은 각각 절대 온도 0켈빈에서 고체 A와 B의 에너지 D 구조가 나와 있고, 자, 색칠한 부분에 전자가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도체거나 반도체 중 한 개래. 딱 봐도 나오죠. 원자 갓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는 게 도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는 당연히 반도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A 도체가 맞고, 니은 B에서 전자가 원자 갓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0.672V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자, 간격이 0.67이니까 0.67보다 큰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디귿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자유 전자수는 당연히 A가 많아야지. A가 도체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15번. 그림은 물리량 X에 따라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기역, 니은, 디귿으로 분류했고, 자, 기읍과 니은과 디귿은 각각 도체거나 반도체거나 절연체거나. 설마 모를까? 철, 금, 구리가 도체인 거 모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실리콘, 규소와 저머늄은 반도체가 되는 거죠. 순수 반도체. 이게 반도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과 다이아몬드 이런 건 전기 안 통하잖아. 절연체가 되는 거죠. 이거 찾는 문제가 되네. 그러면 우리가 작다 크다 딱 봐도 전기 전도도 아니겠냐는 거야. 기획은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요.
자, 니은은 절연체가 아니죠. 반도체가 됩니다. 틀렸고. 디귿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의 수는 금이 다이아보다 당연히 많겠죠. 금이 도체인데 훨씬 많지.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6번. 자, 그림과 같이 직류 전원, 그 다음에 균질한 고체 막대 P와 Q가 준비되어 있고, 회로를 만들었죠. 그 다음 P와 Q의 길이와 단면적은 서로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P에 연결할 때와 Q에 연결할 때 전류의 세기가 다르죠. 그럼 저항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저항식을 한번 써볼까? 저항식이라는 거는 단면적 S에 반비를 하고 길이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저항값이 있죠. 로라고. 이게 비저항값이 되죠. 비저항값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 비저항이라는 거는 물질의 고유한 저항값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길이와 단면적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비저항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스위치를 P에 연결하면 전류가 1밖에 안 흐르는데 Q에 연결하면 전류가 2배 더 흐르죠. 그러면 이 Q가 저항이 작단 소리고 P가 저항이 크단 소리죠. 그래서 P가 저항값이 Q의 2배란 소리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비저항값이 2배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문제를 풀어봐요. 자, 저항값은 P가 Q보다 큰 게 맞고 2배 더 큰 거잖아. 니은 전기 전도성은 반대 표현이죠. 누가 잘 흘러? 당연히 Q가 잘 흐르잖아. 잘 흐르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에요. 이건 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그럼 디귿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수는 누가 더 많겠니? 전류가 잘 흐르는 Q가 더 많겠죠. P가 Q보다 많은 게 아니고 Q가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 틀렸다.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7번. 자, 그림은 순수한 저만륨 반도체 X와 그 다음에 저만륨에 비소를 도핑한 거죠.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에 Y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X는 순수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Y를 보게 되면 비소가 도핑이 된 건데 전자가 남아 도는 거잖아. 그래서 N형 반도체가 되겠죠. 그러면 비소가 몇 족 원소란 이야기야? 비소가 15족 원소,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 저만륨은 순수 반도체니까 14족 원소가 되겠죠.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 문제를 풀어봐요. 기읍 원자과 전자는 저만륨이 비소보다 많은 게 아니고 비소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틀린 표현. 니은 Y는 N형 반도체가 맞고요. 디귿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당연히 Y가 더 좋은 거죠. 도핑했으니까. 그게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8번 그림과 같이 직류 전원에 PN 접합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자, 전류의 방향을 예측하라는 문제가 되죠. 자,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지금 순방향이란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순방향이란 이야기고 찾아내란 이야기지, 부호를. 자, P형 반도체는 플러스고요. 양공이니까, 양공이 남는 거니까. N형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직류 전원에서 같은 방향,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순방향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인 거니까 이렇게 돌겠죠.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B 방향이 되겠네. 자, 문제를 풀어봐요. 자, 다이오드에는 순방향이 걸린 게 맞죠. 왜? 전류가 흐르니까. 니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가 아니죠. B가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자, 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에서 양공, 이 양공이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원이 플러스 연결된 거니까 서로 밀어내니까 양공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접합면으로 가겠네. 그 PN 접합면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9번 그림은 직류 전원 장치에 PN 접합 다이오드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를 연결했죠. 그 다음 LED에서 빛이 방출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X는 P형과 N형 중에 한 개라고 하니까 찾아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해봅시다. 순방향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N형이 마이너스, P형이 플러스. 그러면 전원장치 이쪽이 플러스가 연결돼야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그럼 다이오드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전자가 남는 게 N형 반도체고 플러스 양공이 있는 게 P형이 되겠다. 문제 다 풀었죠? 자, 기역, 전원장치의 기역은 음극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 X는 N형 반도체가 맞죠. 그 다음에 LED에서 빛이 방출됐잖아. 우리가 불 켜면 LED 불 들어오는 거는 순방향이겠죠. 당연히 순방향이 맞는 거야.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20번 그림 칸은 PN 접합 다이오드가 나와 있고 스위치 세팅되어 있고 직류 회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나는 다이오드 X를 얘기하는 거지. X의 에너지 띠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X는 순수한 규소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라고 나와 있죠. 도핑된 건데 딱 보면 알 수 있겠다. 전자가 남아 돈다는 이야기거든. 도핑되어서 남아 돈다. 따라서 N형 반도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N형이게 되는 거니까 X가 왼쪽이 P형 반도체가 되고, 자, 건전지 전압을 보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럼 순방향 전압을 걸려면 당연히 스위치를 A에 연결해야지 순방향이 되는 건 다들 아시겠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역, 원자과 전자수는 기역이 규소보다 많다. 첨가해서 도핑되어서 N형이 됐다. 전자가 남아돈다는 이야기거든. 따라서 이게 15족을 첨가한 거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맞는 게 맞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순방향도 맞죠. 여기 연결해야지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고요.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잖아. 그럼 역방향이 뜨게 되지.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잖아. 이쪽이 플러스인데 이 N형 반도체의 전자가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접합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접합면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 접합면으로 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야. 접합면의 반대 방향으로 몰리겠죠. 양쪽 사이드로 전자와 양공이 몰릴 거 아니겠냐는 거지.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